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저희 일발장전은 종목을 위주로 가지만 종목 속에서 그날 하루에 꼭 필요한 이슈들 다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제 그런 코너인데요. 이 질문을 짧게 던지고 나서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유한양행 오스코텍. 드디어 렉나자의 쾌거가 있었습니다. 영민 매니저, 유한양행 오스코텍 오늘 주가 상한가다, 그냥 적당한 상승이다, 오히려 세런이다. 그러니까 예측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냥 하도 뒤통수를 때리니까 이 정도 재료도 어떻게 될지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주가를 맞추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래서 쾌거는 쾌거예요. 쾌거죠. 분명히 이제 국산 신약 중에 특히 이제 항암제 중에서는 미국 FDA 이제 승인을 얻은 건 최초니까 번째고, 아까 이제 브리핑을 정말 정확하게 잘해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미국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 유럽, 중국 있고,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이제 다 이제 어찌 보면 FDA에 승인받은 이제 항암 신약 중에 유럽, 일본에서 이제 거부된 케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시장을 이제 공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임상 성공에 대한 이제 마일스톤 한 방에 맞는 거 아까 이제 800억 얘기해 주셨잖아요. 유한양행이라든지 오스코텍은 현금 유입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고 향후에 이제 그 로열티 이건 이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 기대감이 얼마나 이제 반영될 수 있을까? 유한양행은 이 시가총액이 이제 굉장히 좀 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증권사들 목표까지 최소한 11만 원 정도는 보고 있고 어제 그리고 조금 보면 이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전부 기관 외국인들의 선제적인 이제 차익 실현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조금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 상승폭을 이제 조금 키워가지 않을까. 근데 뭐 상한가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한 10에서 20% 뭐 요 정도 안에서 상승폭이 이제 조금 결정된다면 뭐 투자자들 분들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좀 추세적인 상승을 이제 진행하면 좋은데 제일 이제 좀 나쁜 케이스가 세론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염두를 좀 해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세론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단기 저점을 이제 잘 공략하셔서 저는 다가올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 9월 달에 지금 폐암 학회가 있거든요. 그때 아마 또 렉나자하고 리브리반트 SC 제형과 관련된 병용 투여 주사 있어요. 팔로마 3 이제 후기 임상에 대한 부분들 아마 또 어느 정도 공개가 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매출에 대한 이제 유효성 실제로 지금 존슨앤존슨 쪽에서는 50억 달러 정도 이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 돈으로 따져보면 6조가 훨씬 넘는 거기 때문에 그 6조가 넘는 거에 뭐 로얄티 최소한 10에서 13%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정도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현금 유입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향후의 기업 가치가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은 세론이 되면 그걸 이제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오늘 주가 상승을 아마 크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사실 뭐 몇 프로 올라간다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그래도 그렇습니다만 상승이다. 네, 긍정적인 흐름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호 매니저의 예측도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이 쾌거에. 이 모든 게 사실 다 최초 사례예요. 그래서 국내 이제 후보 물질이 지금 이제 판권을 넘기고 그게 또 이제 그 우선 심사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FDA 승인까지 항암으로 되고 뚫었어요. 시판까지 가는 경우가 사실 최초 사례라 정말 큰 쾌거인데 일단 그동안 좀 기대감으로 좀 반영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오스코텍은 올해 한 130%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60% 정도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오늘 일단 갭이 떠서 좀 강하게 출발을 할 건데 약간의 좀 차이 실현의 어떤 매물도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저도 김영민 매니저와 좀 비슷한 의견인 게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유한양행이 또 이제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열티도 훨씬 더 많이 들어올 뿐더러 또 이제 유한화학을 통해서 또 위탁 생산까지 벌어진다고 했을 때는 더욱더 이제 매출이 가파르게 또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갭이 뜬 상태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세론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유한양행을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오스코텍은 있고 두고. 오스코텍은 이제 그동안 이제 탄력적으로 더 먼저 많이 맞습니까? 기대감으로 130% 정도 올라가졌고 유한양행은 60%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특히 이제 해외 판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유한양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유한양행이 직접적으로 존슨앤존슨에 또 이제 렉나자를 이제 후물질을 기술 이전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일스톤과 로열티가 오스코텍보다는 원 개발자 오스코텍보다는 유한양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가격적으로 조정해 놔줬을 때 유한양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좀 어려운 게
뭔가 이런 큰 대형 호재가 나왔을 때 사실 두 어려워요. 가지 네. 상승 아니면 하락이 아니라 중간에 세론이라는 악재도 분명히 있어요. 갭 띄었다가 누르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보유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적당히 이제 갭이 떴을 때 바로 막 추격 매수나 내동 매매 말고. 하기보다는 네. 뭔가 좀 장추위를 흘러보고 오후장까지 좀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뭐 댓글도 올리고 그러는데 쿤데라 형님이 시초의 절반 팔아야 되겠다. 또 해선 불펜님이 유한양이 오늘 들어가면 무조건 물린다. 우리 해선 불펜님, 쿤데라 형님. 다 저희가 이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K 증시의 오랜 생활을 좀 겪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이 쾌거에도 들게 됩니다. 우리 두 분의 전문가도 일단 갭을 띄운다면 맞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왜냐면 이제 그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던 왔으니까. 거기 때문에 이제 네. 더 추가적으로 강력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막 추가적으로 막 큰 상승이 나오긴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럼 그랬을 땐 가격적인 매력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세론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이다 봅니다. 우리 크림님 7882님 78년생이신가요? 유한양행 팔으세요. 제가 다 매수하겠습니다. 그렇죠. 유한양행 좀 앞으로 피하주사 여러분 피하주사 이 제형도 남아 있습니다. 병행 투여요법도 중국, 일본, 유럽 승인도 남아 있고 그러나 K 증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개장 때 유한양행과 오스코텍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발 종목으로 시장을 상대할까요? 일단 뭐 큰 쾌거였고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당연히 이제 바이오 섹터의 그건 어떤 맞아요. 긍정적인 네. 수급은 유입될 수 있고요. 또 가뜩이나 한 6거래일 내내 엔비디아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다가 모처럼 만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정도 조정이 나와줬고 오히려 1,2,1,2는 한 3% 정도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유한양행이 쏘아올린 어떤 훈풍이 이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수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탑픽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네. 바로 블루 엠텍이라는 기업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펩트론이 또 이제 1,2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또 이제 바이오 섹터가 살짝 같이 좀 흔들렸었어요. 근데 사실 1,200억 규모의 유증을 했던 이유는 사실상 이제 미국의 CGMP 시설로 이제 기반을 맞추기 위해서 투자를 유증을 한 것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바이오 또 그리고 특히 비만 치료제 시장이 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약물 전달 관련된 그 10배 이상의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유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 그래서 또 어제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일리알릴리의 목표 주가를 거의 한 $1,000까지 맞아요. 웰스파고가 네. 이제 지정을 하면서 네. 또 이제 일리알릴리가 3% 정도의 상승 흐름 나와줬고 노보노디스크도 한 강보합권에서 흐름이 나와줬는데 네. 결국 노보노디스크도 최근에 이제 위고비의 어떤 판매량이 월가 예상치를 하회했던 이유도 판매량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공급망 이슈로 이제 시장의 기대치보다 못 미쳤다. 근데 이 공급망 이슈만 해결이 된다고 했을 예. 때는 노보노디스크뿐만 아니라 일리알릴리의 어떤 경쟁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2028년도에 거의 180조 규모의 시장이다 보니까 펩트론도 그 시장에 발맞춰서 대규모 유증을 한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만 치료제 시장은 너무나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노보디스크의 어떤 이제 국내 유통을 맡고 있는 기업이 바로 블루 엠텍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의약품 관련된 유통 국내 1등 업체다. 시장 점유율 한 60%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국내 의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약품 유통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블루팜 코리아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업체에서 사실상 이제 영업사원들이 직접 뭐 약국이라든지 예. 병원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영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관점이 아니라 우리 중간에 이제 플랫폼을 줍니다. 그래서 도매사, 플랫폼, 병원, 유통 구조를 굉장히 간소화해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의약품계의 쿠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돼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블루엠텍이 의약품계, 유통계의 거의 쿠팡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고요. 그래서 일단 노보디스크의 이제 국내 판권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해서 싹센다 관련된 국내 사용량의 10%가 블루팜 코리아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싹센다 관련된 최대 수혜주가 블루엠텍이기도 하고요. 예. 또 사실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노바티스도 블루엠텍의 고객사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한국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한미약품도 블루엠텍의 또 고객사이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또 이제
노보디스크에 또 이제 싹센다뿐만 아니라 위고비까지도 이제 국내 시장 진출을 앞두고 네네.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고비 또한 저기예요? 블루엠텍이 아. 네, 이제 판권을 가지고 국내 유통을 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게 점쳐지고 싹센다를 했으니까 당연히 위고비도 이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 블루엠텍이 위고비 국내 시장 진출에 있어도 가장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비만 치료제 시장은 내년까지도 계속 뜨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일리알리와 노보디스크의 주가를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좀 상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펩트론이 일시적인 어떤 수급 교란을 일으키긴 했지만은 오히려 펩트론의 어떤 유상 증자 또한 마찬가지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더욱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그리고 물밑으로 또 이제 일리알리와 노보디스크와 지금 계속 기술 이전 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200억 규모의 어떤 유증을 단행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펩트론의 대표이사도 강력하게 또 이제 자신감과 비전을 선포한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비만 치료제 시장, 특히 그 안에서 위고비의 어떤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블루엠텍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국내에서 위고비가 출시된다고 했을 때는 전 세계에서 9번째로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위고비가 이제 국내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고 특히 위고비는 중국에서도 또 이제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일리알리와 노보노디스크 간의 경쟁이 더욱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블루엠텍이 충분히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블루엠텍 국내 온라인 의약품의 쿠팡 같은 네. 플랫폼이다. 옛날에는 이제 그 우리 영업사원들이 맞아요. 돌아다녔었는데 저런 이제 유통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제약사와 소비자를 맞습니다. 연결해주는 이제 그런 채널이 그러니까 양만 좋으면은 네. 막 그렇게 예전처럼 이제 제 영업사원들이 막 약국 가서 막 전구도 갈아주고 막 그런 네네네.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네. 오히려 이런 플랫폼만 잘 구축돼 있으면은 또 이제 양만 좋으면 충분히 네,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료가 하나 버티고 있다. 위고비 출시다. 싹센다 맞은 분들이 진짜 많이 또 위고비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싹센다도 요 채널이었고 이제 위고비가 우리 거의 세계 9번째요. 맞습니다. 9번째 출시가 된다면 요 채널을 통해서 또 가게 됩니까? 위고비 같은 호재도 하나, 모멘텀도 남아 있다. 이걸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네. 전략 볼까요? 일단 가격 전략은 충분한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오버행 유시도 지난 종목이다 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18,650원을 일단 매수가로 접근하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23,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6,0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의약품 유통 플랫폼 블루엠텍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으로 다뤄봤고요. 여기 영민 매니저 붙이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한양의 오스코텍이 있어서 바이오는 어쨌든 초점인데 그 약간 준호 매니저는 우리 K 증시에 그동안에 많이 다 있게 했었기 때문에 여기로 갔고 플랫폼으로 블루엠텍으로 네. 어디로 가실까요? 오늘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일라일릴리가 한 3% 정도 뭐 아주 세게 급등한 건 아닙니다만 네. 트리제페타이드가 이제 GLP-1 유사체잖아. 이게 이제 노보노디스크는 세마글루타이드, 예. 그다음에 이제 일라일릴리는 트리제페타이드. 이 트리제페타이드가 제2당뇨병 이제 치료에 한 94% 정도 이제 호전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발표가 좀 되면서 오늘 뭐 목표 주가도 상향됐어요. 1,000달러 네. 이상으로 이제 상향 조정이 좀 되고 물론 뭐 지금 오늘 종가가 950달러이기 때문에 뭐 5달러 더 올라가면 1,000달러 넘어가는 네, 거라서 네. 사실 목표가 이제 1,000달러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일라일리 주가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750달러까지 빠졌다가 네. 이것도 거의 엔비디아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나왔네요. V자 반등이 네. 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펩트론 뭐 이번 주에 또 유증 때문에 또 조금 우리는, 속상하셨던 네. 분들 많으셨을 텐데 펩트론 방금 뭐 김주현 매니저도 잘 설명해 줬던 것처럼 사실상 이제 펩트론의 이제 대규모 유증, 사실 이 유상증자는 유증이 이제 단행이 됐을 때는 악재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유증에 이제 성공하기 위한 뭔가 이제 유인을 계속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을 좋아요. 거고 네. 1,200억 정도 이제 자본 조달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그동안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펩트론의 이제 악재, 재무 구조가 안 재무, 좋다, 네. 언젠가는 또 유상증자 할 거다, 적자 계속 나고 있는데 운영비는 어디서 어디서 조달할 나오냐. 거냐, 네. 이런 거에 대한 온갖 이제 꼬리표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유증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 부분 불식되고 결국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를 포함한 네. 빅파마들과의 이제 기술 이전 논의가 이제 진행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일라이릴리 주가의 이제 상승과는 오히려 펩트론이 정의 상관관계가 이제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좀 붙이는 종목은 오늘은 그래도 유한양행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게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업계 역사상 정말 최초의 이제 항암 신약이 이제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받은 네. 거예요. 세론이 되더라도 제가 빠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중장기적 오늘 지금 보니까 대신증권에서는 지금 13만 5천 원 타겟 프라이스 좋아요. 제시가 좀 되고 네. 있어요. 향후에
현금 흐름 유입되는 걸 감안하면 여러분들 알테오젠 시총이 왜 불어났는지를 감안하면 네.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해드렸던 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단순히 과거처럼 뭐 기술 이전에 대한 테마, 뭐 어디 학회 참여한다 이런 걸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돈을 버는 기업들, 빅파마와의 협업을 통해서 캐시플로우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그게 이제 기업 가치를 이제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상징적인 사건이 이제 유한양행의 이제 렉라자 FDA 이제 승인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장 끝나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 오스코텍.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네. 그냥 다른 얘기 다 필요 없이 정확하게 향후 전망과 밸류에이션까지 다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세한 얘기는 장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는 오늘 그래도 붙이는 유한양행이다? 종목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유한양행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채팅창에서도 또 유한양행, 오스코텍, 특히 유한양행 쪽을 믿는 신뢰를 갖는 분들도 네. 많습니다. 이제 원래 깔끔한 주식시장이라면 이제 이런 날 새벽에 막 다 기뻐하고 미국장 같으면 한 40% 예, 50% 올라갈 올랐고 재료예요. 예, 오늘 네. 막 아침에 파티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K 증시기 때문에 유한양행 기 보유자분들 또 오스코텍 기 보유자분들은 마음이 지금 떨리실 겁니다. 게다가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네. 10만 주 이상씩 또 좀 매도를 팔았어요. 쳐놨습니다. 이제 이걸 네. 다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떨려하지만 자 영민 매니저는 가야 된다 전공법으로 이것은 당이다 네. 당이다 유한양이 네, 이 맞습니다. 정도에도 오늘 만약에 셀은 어쩌고 하면은 진짜 힘들다라고 해서 오늘 불리엠텍에 네. 붙이는 종목 유한양행으로 골라봤고요. 네. 유한양행 오스코텍 뭐 계속해서 저희가 오늘도 개장 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준호 매니저 어제 우리가 로봇으로 가자라고 했고 맞습니다. 거의 저희 일발에서도 다 로봇 리딩을 잘 한 것 같고요. SBB테크, 엔젤 로보틱스 두 개를 네, 붙여서 함께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가죠. 네, 보필. 최근에 제가 이제 로봇 쪽이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집결체가 저는 이제 로봇이다라고 좀 네. 봐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최근에 어떤 호재들이 막 연이어서 나와주고 있다. 뭐 애플뿐만 아니라 뭐 BMW, 벤츠에서도 또 그리고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들도 또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지난번처럼 또 이제 젠슨 왕이 모든 움직이는 사물은 다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 같은 발언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엔비디아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로봇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오. 총명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예.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로봇 섹터가 가격적으로 너무나 매력이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최대 피해주가 바이오와 2차 전지 또 그리고 이제 로봇이었다면은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로봇 섹터가 가격적인 매력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탄력도 면에서 최근에 가장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SBTech를 전에 소개해드렸고 한 16% 정도 상승이 이제 하루 만에 나와줬어요. 예. 근데 SBTech 같은 경우는 이제 하모닉 감속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정밀 감속기 관련해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또 이제 일본의 이제 하모닉 업체보다는 네. 거의 기술력은 시스템죠. 60에서 80%까지 따라왔고 가격 경쟁력이 40% 있어가지고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 기업들에게 협동 로봇에는 일본산 선호도가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SB테크, 이제 국내 대표 기업들 롯데, 뭐 한화, 또 그리고 이제 삼성, 뭐 현대, LG 지금 뭐 웨어러블 로봇뿐만 아니라 휴머노 로봇 관련된 개발에 착수를 가한 상태이다 보니까 SB테크의 역할은 더 커질 수 있고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현대 자동차에서 국내 감속기 기업을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 SB테크가 가장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예. 현대차뿐만 아니라 국내 감속기 업체들은 로봇의 원가의 한 30에서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대뿐만 아니라 뭐 삼성도 또 삼성이 지금 또 이제 이재용 회장이 100조의 또 네. 실탄을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하잖아요. 있다죠. 그래서 삼성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 기업들의 어떤 인수나 아니면 협력, 아니면 수주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SBT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3만 원까지 상향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추석 전에 또 이제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이 또 출시가 된다고 했을 때는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더욱더 부스터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SB테크 어제 말씀드렸고 네. 엔젤 로보틱스 엔젤 같은 로보틱스. 경우는 네. 이미 LG전자에서 픽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LG전자는 이미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가장 먼저 대기업들 중에서 출시를 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고 또 이제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엔젤 로보틱스가 가장 핵심인데 네. 최근에 거의 공모가까지 내려온 상태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출시 이후에 국내 이제 웨어러블 로봇 관련된 또 기술력이 있는 기업 그리고 삼성과 또 결이 비슷한 게 삼성이 이번에 웨어러블 로봇이 또 의료용 또 그리고 이제 보행 보조용 복빛 로봇을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료용 또 이제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국내 또 선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엔젤 로보틱스도 그 훈풍이
반드시 이어질 수밖에 없고 LG 또한 속도를 낼 수밖에 있다. 없다라는 관점에서 엔젤 로보틱스도 SB테크와 함께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종목 리뷰했습니다. SBB테크, 엔젤 로보틱스인데요. 로봇도 약간 트렌드가 있어서 협동 네. 로봇 갔다가 맞습니다. 약간 지금 웨어러블 로봇으로 왔다가 마지막은 이제 휴머노이드겠죠. 휴머노이드. 예,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로 가는데 지금은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삼성전자의 보핏이 살짝 그림을 봤더니 이제 어르신들, 네, 걸음기 안 좋으신 분들이 우리 이렇게 밀고 가시잖아요. 그거를 대항할 수 있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 출시한다고 합니다. 추석 때. 네. 신체 보핏. 보조 로봇이죠. 예, 네네. 맞습니다. 보핏. 거기에 감속기가 2개인데 SBB테크, 이렌시스 이렌시스. 2개가 들어가는데 메인인 SBB테크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웨어러블 로봇 거의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제 LG전자와 네. 짝꿍 거기에다 웨어러블 로봇 요 테마로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에 우리 두 분 매니저들에 대한 칭송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그중에 몇 개 하나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SD FGGHI님, 김준호 매니저님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양화숙님, 김영민 매니저님 시황 분석은 너무 잘하시는데 특히 바이오는 짱이세요. 빗나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글을 일단 읽어오면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민 매니저의 리뷰 종목을 해야 될 텐데 ISC 우리 소켓 또 테스트 한번 갈까요? 네. IT. ISC하고 PSK 홀딩스 같이 가죠. 같이 해드리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어제까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의 말 그대로 저는 이제 자율 반등이라고 봐요. 이제 워낙 주가가 온갖 악재들에 이제 좀 시달리다가 이제 겨우 조금 숨통이 좀 트였다. 저는 이제 그 정도로 보고 오늘 KB증권에서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28만 원을 제시를 했어요. 어제 종가가 20만 원이 안 됐잖아요. 됐어요. 깨졌어요. 19만 못 갔어. 9,700원이었잖아요. 네. 이게 희한하게 딱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였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딱 맞춰놓고 마감이 좀 됐는데 오늘 이제 KB증권에서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지금 현재보다 한 40% 높은 28만 원 정도를 이제 제시한 이유는 내년도에 이제 HBM 매출의 이제 폭발적인 성장. 올해 하이닉스가 한 8조에서 10조 원 정도 전체에 시장 규모로 따져봤을 때는 뭐 HBM 쪽에 한 8조 원에서 10조 원 쪽에서 거기에서 한 80% 이상의 이제 점유율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HBM만 거의 한 20조 원이 넘는 매출을 HBM 쪽에서 예. 이제 기록을 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시장 규모도 지금 더블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의 매출 성장은 더블링보다 더 크게도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건 어제 또 좀 주목할 만한 뉴스 중에 하나가 M7, 네.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기업들이 SK 하이닉스 쪽에 맞춤형 HBM 이제 주문 제작을 네네. 의뢰했다. 뭐 이런 네. 기사들이 네.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가온 칩스 같은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도 급등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도 좀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고 결국 최근에 가장 크게 조정받았던 HBM 밸류 체인 안에 이제 속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계속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 엔비디아 주가 좀 조정받았습니다만 오히려 국내 이제 소부장 종목들의 이제 상승 흐름은 여전히 좀 이어질 수 있다. 워낙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ISC 특히나 원체 많이 빠져 있고 테트 소켓 관련해서 뭐 올해 상반기 특히 3월까지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가 고점 찍고 나서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가격 상승 여력은 충분히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저는 ISC 신규 접근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고 계속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저께 제가 실적 간단하게 좀 언급드렸는데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 사실상 하락의 이제 이유는 뭐 기업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전체 업황에 대한 이제 노이즈, AI 산업 또 HBM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란,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반기 때 오히려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가격 조정이 이미 선조정으로 이제 진행이 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이다. 특히 메모리 3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다 고객사로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서 네. 사실상 실적 성장에 대한 HBM 투자의 낙수 효과를 가장 좀 크게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PSK 홀딩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HBM 밸류 체인 안에서 소부장 종목이 이제 간다 하면은 PSK 홀딩스를 네. 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뭐 PSK 홀딩스도 저는 6만 원 아래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좀 기회다라고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네. PSK 홀딩스도 여전히 이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YS킴님 질문을 주셨는데 영민 매니저도 앞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제 가온칩스, 뭐 디자인하우스, 에이즐랜드 이런 이제 팹리스 쪽이 시세가 좀 낮다. 반등의 시작일까요? 앞서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이제
빅 매그니폰트 세븐들이 일종의 맞춤형 칩, 그렇죠. 예,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 테마가 들어와서 어제 한번 시세가 크게 났는데 영미죠 함께 좀 조언을 주세요. 이게 지금 네네. 오늘도 이어갈지. 팹리스가 지금 네. 전체 반도체 소부장 중에 우리 인간적으로 네. 가장 바닥이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가온 칩스를 월요일날 제가 낮에 하는 영민한 투자 시간에 가온 칩스를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네. 근데 그게 어저께 이제 가온 칩스가 장중에 거의 20% 네.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물론 제가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기업들이 SK 하이닉스의 주문형 반도체 제작을 의뢰한다. 네. 이걸 뭐 미리 알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게 아니라 주가가 일단 워낙 많이 빠졌고 하반기 때 우리나라 이제 디자인 하우스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분기 때 제가 우리나라도 시총 1조 넘어가는 네. 디자인 하우스 나와야 된다. 계속 이런 얘기 하면서 대장주 가온 칩스 뭐 그 아래단에 있는 뭐 칩셋 미디어, AD 테크놀로지, 뭐 오픈에지 있죠. 테크놀로지 뭐 여러 기업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디자인 하우스나 팹리스 기업들 주가 보면 고점 대비 죄다 반토막 이상 조정을 좀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 때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와 관련된 뭐 약간의 좀 호재도 좀 나오고, 예상이 좀 되고 네.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지금 이 중요형 반도체는 결국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왜 맞춤형 이제 HBM이 필요하냐면 본인들의 이제 서비스를 이제 구현을 그럼요. 할 때 예. 시스템 반도체 외에 그 시스템 반도체와 같이 이제 병행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칩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HBM이 이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네. 거고 단순히 여러분들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게 우리는 지금 HBM을 서버 소위 말해서 엔비디아가 GPU 설계하고 SK 하이닉스가 HBM 만들어서 이걸 서버용 AI 가속기 만드는 데만 HBM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모바일이라든지 PC라든지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이제 개화됐을 때는 사용처가 이제 굉장히 좀 넓게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네. 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가온 칩스, 그다음에 에이징랜드. 에이징랜드는 뭐 이름 자체가 에이직이잖아요. 맞춤형 주문형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꼭 필요한 이제 디자인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에이징랜드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 이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주가의 거품은 완전히 이제 다 사라진 구간이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가온 칩스라든지 에이징랜드 같은 이런 기업들을 한번 주목을 오늘도? 해보시면 네. 뭐 IT 업종 안에서 내가 뭔가 좀 매수를 예.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좀 유효한 매수 타점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반도체 공부할 때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뭐 시스템 이런 거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어질 것도 같아요. 이제 때려서 다 만든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설계도 중요하고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슈가 또 네. 하나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크게 지금 가온 칩스, 에이징랜드, AD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여기까지 넣을까요? 퀄리타스 반도체. 네, 요 뭐. 정도까지 넣는 요쪽도 한번 모셔가지고 네. 하나 거기 즐겨찾기에 두셔가지고 오늘도 한번 이 팹리스 반도체 설계 업체들도 주목해 보시라. 영민 매니저는 이제 가격이 워낙 거품 빠졌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매력도 함께 네. 있다. 자, 준호 매니저, 네. JLK 리뷰를 해야 될 텐데 네. 어제 국내장에서 이것도 약간 연속 속산인데 특이했던 게 약간 소프트웨어 쪽, 맞아요. 약간 AI 서비스 쪽을 미는 듯한 약간 냄새가 좀 났거든요. 맞습니다. JLK 하면서 그 점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어제 이제 폴라리스 AI, 네. 또 SP 소프트, 예. 이스 소프트가 이제 오랜만에 정말 네. 이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AI 의료 쪽, AI 네. 솔루션 쪽으로 좀 넘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 정말 오랜만에 루닛이라는 기업도 네. 거의 뭐 10% 이상의 강한 매수가 유입됐고 뷰노 또 그리고 JLK 가장 핵심적인 AI 영상 진단 기술 업체들이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JLK 같은 경우는 이제 뇌졸중 관련된 영상 진단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네. 이 기술력이 뭐 레피지 AI라든지 또 그리고 또 디즈 AI 같은 글로벌 이제 뇌졸중 영상 진단 업체들보다 기술력은 좀 우위에 있는데 너무 지나친 저평가, 시가총액이 2천억대 수준이다. 그래서 어제 이제 루닛이 또 시세가 분출되고 뷰노가 또 움직이면서 JLK도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 이제 FDA 올해 이제 승인을 앞두고 있는 게 6개고요. 그리고 내년에 5개 FDA 뇌졸중 플랫폼 관련해서 5개의 FDA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총 뇌졸중 영상 플랫폼 관련해서 11개의 FDA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둘씩 승인이 될 때마다 JLK는 정말 강하게 매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고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을 때 기업 가치는 거의 컨던 점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일단 JLK를 소개해드렸고 이제 꾸준하게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JLK뿐만 아니라 뭐 뷰노, 루닛, 특히 이제
뷰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뷰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딥브레인이라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뇌 영상 진단 기기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됐기 때문에 네. 올해 4분기의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또 그리고 딥카스라고 24시간 이내에 심정지 테스트를 하는 예. 딥카스도 국내에서 지금 매출이 너무 잘 나와서 예. 사실 AI 의료 쪽에서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뷰노가 사실 지금 이제 AI 의료 쪽에서 유일하게 매출 성장에 나와주고 있고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은 뷰노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뷰노가 국내 딥카스 매출액만 1분기 매출액을 뛰어넘어 버렸고요. 그래서 딥카스가 지금 이제 미국 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고 또 이제 FDA 승인을 앞두고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 상표 출원을 마쳤어요. 예. 그래서 딥카스 FDA 승인이 떨어지면은 진짜 뷰노가 예전에는 루닛이 사실 이제 AI 의료 쪽에서 이제 그 상승을 매일 주도했다라면 어묵했죠. 네. 이제는 뷰노가 AI 의료 섹터의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랬을 때 JAK도 같이 좀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뷰노와 JAK 루닛 이 순으로 이 세 가지를 좀 관심 있게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JLK 이제 의료에 AI를 도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막 그런 사진들 보고 AI가 분석해주면은 네. 잘 안 놓치겠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JLK도 얘기했지만은 네, 뷰노와 뷰노. 루닛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어제 좀 약간 나왔던 게 이게 의료긴 하지만 우리가 하도 AI로 돈 못 벌다 하니까 약간 솔루션 쪽도 가나 이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특히 여러분 굉장히 좀 어떤 칭찬해주는 그런 어떤 좋은 어떤 글들이 오늘 유독 많이 올라옵니다. 이제 저희들도 다 사람인지라 이렇게 저희 일발장전에 좋은 글들 또 이렇게 힘내라는 글들을 또 많이 올려주시면은 칭찬이 또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또 힘을 내서 여러분께 네.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많이 좀 옹기종기 모여 계신 것 같아요. 좀 많은 이런 선풀들 감사하게 저희가 받겠습니다. 더 열심히 저희는 달리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영유해 씨 오늘의 네. 일발 종목은요. 네, 지금 뭐 그 채팅창에 이제 리플 달리는 거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무풀보다는 악플이 나아요. 아 그래요? 뭐 안 좋은 소리를 하시더라도 참여를 이제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저는 이제 좋다라고 보고 네. 이게 뭔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빌드업이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을 할까 하다가 어차피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은 오늘 뭐 하루 종일 유한양행, 네. 뭐 오스코텍, 오스코텍. 렉나자 네.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지금 또 조금 주목하고 있는 이제 하나의 흐름 자체가 오늘 이제 짚어주신 것처럼 네. 어제 AI 솔루션 관련된 기업들이 분명히 좀 움직였어요. 실제로 이 AI 산업에 대한 이제 관심이 시작된 건 AI 반도체 이전에 AI 솔루션 기업들이 먼저 시세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HBM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AI 네. 반도체 종목들이 우리나라에서는 AI 이제 시세를 갖고?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잖아요. 예. 올해도 이제 절반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절반이 이제 지난 실적에 대한 이제 무게를 좀 내려놓고 하반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슈. 예. 금리 인하 수혜주 사실 뭐 반도체, 로봇, 제약바이오 뭐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업종이 다 금리 인하의 수혜주예요. 예. 사실상 제가 어저께 이제 킹 달러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있다. 제가 수주 전부터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과연 달러 유동성이 얼마나 많이 풀릴 수 네. 있을 것인가. 엔캐리 트레이드를 대체해서 지금 달러 캐리 트레이드. 트레이드의 시대가 네, 시작될 옵니다. 수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확실히 또 재평가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실적에 대한 무게를 좀 내려놓고 산업의 트렌드, 향후의 성장성 가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네.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서론을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목은? 이스트소프트. 이스트소프트. 네. 네. AI 솔루션. 이스트소프트. 어저께 이제 네. 폴라리스 AI는 워낙 또 급등을 하고 끝났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사실 대장주를 하고 싶긴 하지만 네. 또 2등주 이스트소프트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아까 우리 김준호 매니저님도 잘 설명해 줬던 것은 지금 AI 생태계에서 AI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 갑자기 루닛이 급등하고 뷰노가 지금 뷰노가. 박스권을 뚫고 지금 와. 우상향 추세가 이제 네. 만들어지고 있죠. 또 AI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 이제 뭐 칩셋 미디어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가온 칩스, 네. 에이징랜드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바닥에서 꿈틀꿈틀 좀 그렇구나. 움직이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폴라리스 AI가 어저께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됐어요. 이렇게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벌고 있지만
향후에 이제 성장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AI 솔루션,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나름대로 이제 좀 긍정적인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좀 있다는 거. 오늘 뭐 또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미국의 팔로알토가 날라갔어요. 실적이 좋아가지고 네. 주가 7% 넘게 네. 또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이스트소프트는 또 원래는 이제 태생적으로는 또 보안과 관련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약 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알집 다들 쓰고 계시잖아요. 그거 만든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스트소프트인데 요즘에는 이제 보안뿐만 아니라 이 AI 산업에 진심으로 이제 투자를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다. 시가총액은 지금 뭐 한 1,500억, 1,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주지만 네. 이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보시면 이게 부채 비율, 지금 부채 총액이 이제 1,000억 원 조금 넘고 사실 자산의 이제 비율은 이제 2,000억이 지금 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전체 이 그 AI 솔루션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고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이스트소프트는 재무 구조가 일단 좋다라는 거. 지금 서초동에 좋은데요? 여러분 네. 예술의 전당 바로 앞에 이스트소프트 사옥이 있죠. 있어요. 네. 고속도로 타러 가실 때 여러분들 서초 IC 들어가기 전에 아마 이스트소프트 사옥 많이들 보셨을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도 이제 사옥이 있거든요. 이런 유형 자산만 이제 거의 800억이 넘게 네. 이제 보유를 좀 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만 지금 300억이 넘게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재무제표를 보면서 아니 AI 산업에 이제 진심이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사실 시장을 이제 선점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면 주가도 충분히 좀 더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AI 아나운서라든지 AI 강사, AI 피팅 네. 여러분들이 이제 AI 휴먼 관련된 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이제 네. 작년에 한창 열풍이 불었던 게 이 AI 휴먼이 나와가지고 광고도 찍고 막 맞아요. 얘네들이 유튜브 네. 활동도 해가지고 물건도 AI 휴먼 팔고. 예, 물건도 네. 팔고 돈도 벌고 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또 제작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라운지라고 하는 안경 쇼핑몰, AI 피팅룸을 또 운영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페르소라고 하는 앱을 또 출시를 해가지고 요게 이제 AI 휴먼의 이제 또 전진기지 역할, 특히 시니어 이제 AI 휴먼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이스트소프트가 확실히 이제 좀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 저는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이제 개화되면 이런 기업들의 이제 강점이 정말 좀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은근슬쩍 확산되고 있는 이 AI와 관련된 이제 수급 확산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한다라고 하면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뭐 이스트소프트, 폴라리스 AI 네.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실적이 안 좋아요. 이스트소프트도 1분기도 적자였고 2분기도 적자였거든요. 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거의 뭐 나락으로 좀 떨어질 정도로 고점 대비 70%가 넘게 이제 빠졌습니다만 이제부터는 거품이 다 빠졌잖아요. 올해 연초에 지금 시작할 때 주가가 14,000원이었는데 지금 14,000원이 급등했던 거 전부 다 이제 지금 토해내고 제자리로 좀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은 완전히 좀 씻겨져 내려갔고 하반기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업 쪽으로 수급이 확산되는 흐름을 이제 감안했을 때는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4,300원 정도 어제 종가 정도 근처를 매수 가격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뭐 당장 바로 급등이 나오는 걸 또 기대한다기보다는 워낙 또 많이 빠져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요런 이제 테마가 한번 확산이 좀 되면 네. 뭔가 또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이제 뉴스가 또 나오는 것도 내심 좀 기대를 하면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놓는 거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8,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민 매니저 일발 종목 이스소프트입니다. 이스소프트. 제 기억에 올 1월에 신년 방송했었는데 그때 폴라리스 AI 이스소프트 얘기해 보니까 그때 대시세가 났어요.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죽었거든요. 근데 어제 뷰노가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붙이기 종목 가야 되는데 이 AI 서비스, AI 솔루션이라고 할까요? 네. 이거 좀 살아나요, 다시? 일단 어제는 좀 기술적 반등으로 좀 판단이 됐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네. 요 안에서 좀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을 말씀드리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기업을 어제 폴라리스 AI가 AI였고. 상한가 들어갔는데 네. 폴라리스 이제 오피스. 오피스가 최근에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액이 1,20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19%가 증가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6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5%가 증가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 특성상 한 번 매출이 나오면은 이게 지속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네. 테슬라에도 또 이제 AI 오피스를 또 공급하고 오피스.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 자유주행. 우리가 이제 레벨 3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주행 중에 특정 구간에서는 또 우리가 게임도 즐길 수 있고 예. 또 주행 중에 업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피스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폴라리스 오피스다 보니까 예.
가장 선도 기업인 테슬라에 공급하면은 앞으로 뭐 현대차 그룹이나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확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좋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테슬라가 또 XAI라고 스타트업 관련된 런칭을 했는데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또 폴라리스 오피스가 부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AI가 어저께 상한가 들어갔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도 실질적인 부분과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은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같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 이소프트 여기에 붙이는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 AI는 어제 상한가 같고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자, 앞서서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블루 엠텍 여기에 붙이는 종목은 오늘 하루 종일 들으실 텐데 네. 유한양해입니다. 자, 블루 엠텍과 이소프트 두 종목으로 일단 오늘 일발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일발 장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바로 작전주 들어가겠습니다.